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요, 2020년 1월 1일입니다. 네, 2019년이 아니죠. 네, 세월이 이렇게 빠릅니다. 자, 오늘은요, 2020년도, 2019년도, 참 어색하네요. 2020년도에 서울에서 주로 분양되는 주요 아파트 단지 한번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투기 연예인들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겠죠. 왜냐하면 분양가가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주요 단지들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면 그나마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겠는데, 정부가 서울 부동산은 공급 부족이다,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의 폭등의 원인이다, 이렇게 투기꾼들이 계속 이런 호도를 하니까 못 이기는 척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그런 우려도 불식시킬 겸 해가지고 당분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고 하죠. 둔촌 주공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둔촌 주공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으면 상당히 낮은 가격에 분양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초대형 단지가 되다 보니까 내년 서울에서 주로 분양되는 아파트 단지들은 대부분 상당히 고분양가로 아마 분양을 할 것 같습니다. 청약 가점이 되거나 어느 정도 종잣돈을 많이 마련하신 분들은 이 단지들, 2020년 서울 분양 예정 주요 단지라고 되어 있는 이 단지들에 청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부동산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다주택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당첨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워낙 투기 수요를 비롯해서 유동자금이 많아가지고 경쟁률은 치열할 것 같다. 그런데 이 단지들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분양가가 상당히 높고 9억, 우리가 말하는 9억, 6억, 15억 여기를 넘나드는 그런 분양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물론 25평, 20평형대는 아마도 조합원 분양가는 둘째치고 일반 분양가는 9억 원 전후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이 일반 신청자들, 청약자들이 가세를 하기 때문에 분양가 설정에 있어서 아마 조합 측에서도 고려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볼 내용 그겁니다. 내년에 서울 분양 예정 주요 단지들은 어디인가, 그리고 부동산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부동산 시장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3기 신도시 발표 등 굵직한 대책이 발표되면서 혼란스러운 한 해를 보냈죠. 3기 신도시도 2019년에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실시됐죠.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지방자치단체와 조합, 시공사 간 분양가 갈등으로 분양 시기가 지연된 단지가 많았죠. 왜냐하면 제도를 회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정부의 제도 규제를 벗어날까 해서 후분양으로 전환한다든가 분양을 일시 정지한다든가 이런 단지들이 많았죠. 특히 재건축 단지들에 있었어요. 어렵게 분양에 성공한 단지들은 주변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에 분양하면서 청약 당첨은 로또라는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맞죠? 전문가들은 올해 수도권 집값 전망은 단기 하락 후 장기 상승, 그러니까 2020년 상반기에는 현재 12월 16일 날 있었던 초고강도 부동산 정책 때문에 당분간은 숨고르기를 하거나 약간 제도와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 긴장된 상태에서 정부 제도를 관망할 수는 있겠지만 2020년 상반기에는 단기 하락할 수는 있다. 그러나 2020년 중후반으로 갈수록 장기 상승으로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2019년 말에 발표된, 그러니까 12, 16 부동산 대책으로 일시적으로 약세를 보이겠지만 결국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 2020년 저번 시간에도 봤지만 토지 보상금이 엄청나게 풀리죠.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GTX를 비롯, 그 다음에 여러가지 철도 노선의 연장, 사회기반시설, 도로공사, 토지 보상 수용 이런 것 때문에 2020년 때 풀리는 토지 보상금이 몇 조였죠? 몇십 조 됐죠. 그 유동성 자금이 결국은 부동산으로 다시 들어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규제가 12, 16 부동산 대책 때문에 일순간 일시적으로는 약세를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은 정부 규제에 대한 내성 때문에 다시 대대상승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분석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2020년 부동산 시장은 오를 것이다. 왜냐? 돈이 너무 많아. 돈이 많으면 주체를 할 수가 없죠. 하지만 규제 때문에 당분간 가격이 약세로 돌아서고 거래가 침체될 것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당분간 비교적 안전한 투자로 청약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청약 시장은 항상 뜨겁죠. 2020년만 뜨거운 게 아니라 2019년에도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뭐 로또 청약 이래가지고 당첨만 되면 앉아서 1, 2억 버는 거는 거의 뭐 순식간이었죠. 2020년에는 전국에서 약 32만 6천 가구가 공급되는 가운데 4월 29일로 예정된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워낙 반발이 심했죠. 그러니까 정부가 한 걸음 양보한다, 그런 페이크 모션으로 2020년 4월 29일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유예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게 4월 29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민간 그 재건축 단지들은 아마 4월 29일 전에 몰아서 아마 분양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2020년 3월 4월에 분양 물량이 집중될 예정입니다. 특히 국내 최대 재건축으로 꼽히는 둔촌주공 12032, 제가 애울 정도입니다. 12,032가구입니다. 어마어마한 둔촌주공을 중심으로 신반포 3차, 경남, 내면, 원베일리,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세운 등 굵직굵직한 분양이 이어질 예정이라 실수요자 투자자들이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한번 보시겠어요? 영광의 분양 단지입니다. 이 분양 단지들 한번 쭉 보세요. 서울에 설마 이것만 분양하겠습니까? 많은 재건축 단지들부터 해서 분양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것이 아마 대표적인 그런 단지들이라는 것이죠. 가구 수를 보세요. 아마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들을 해놓은 것이니까 어느 재건축 단지를 투자할 것이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래서 신문이라든가 경제신문이라든가 부동산 섹션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딱딱 정리를 해주잖아요. 흑석 3구역, 힐스테이트 세운, 둔촌주공, 수석 13구역, 수석 7구역, 레미안, 용두 6구역, 장이 4구역, 정산 2구역. 어느 거 하나 중요하지 않은 지역이 없죠. 그래도 규모의 경제라고 하죠. 둔촌주공, 뭐 청약할 수 있으면 둔촌주공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2,032가구가 들어서면요, 이 아파트만 들어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주변에 들어설 상업시설, 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지하철, 뭐 여러가지 부대시설, 뭐 엄청난 그 부대 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이 규모의 경제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현재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큰 규모의 재건축 단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진짜 만약에 당첨만 될 수 있다면 영혼을 팔아서라도 둔촌 주공아파트에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인생 역전. 모든 것은 한 방입니다. 인생은 물론 열심히 과정도 열심히 해야 되고 평소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런 거지만요, 종잣돈을 마련하는 그것까지는 과정 절차에서 최선을 다하고 결국은 이 청약을 분양 신청을 해서 당첨되는 것은 하늘의 운명에 맡겨야 되죠. 그래요. 자, 그래서 2020년 민영아파트 분양 계획 물량은 2020년에는 총 32만 5,879가구가 가구가 분양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 5년간 연평균 분양 실적 31만 가구 정도 되는데 약 1만 가구가 많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이래요. 자, 2020년 올해도 분양 물량 공급량은 적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부 정책에 따라서 건설사들이 분양 물량을 조정해 왔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당초 계획 물량이 2019년 같은 경우도 원래는 38만 가구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분양된 것은 그 70%에 불과했었다. 그러니까 38만 6,741가구의 70%인 31만 6,520가구만 실제로 분양이 이루어지고 100% 분양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2020년에 계획된 것은 32만 5,879가구인데 아마 올해도 정부의 규제라든가 대출 규제, 금융 정책 이런 것 때문에 아마 70% 정도만 분양이 될 것이다. 32만 가구의 70%면 얼마입니까? 7321이죠. 한 23만 가구에서 25만 가구 정도만 분양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 그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마 건설사도 막차를 타려고 최대한 집중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출 규제가 워낙 심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 정권으로 아마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루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2년 정도 남았죠. 2년 정도야 뭐 조합 측에서도 한번 참아보자, 이렇게 뭐 견뎌보자 이렇게 나갈 가능성도 있는데 2년 정도 참으면 또 조합의 운영비라든가 그 유지 비용도 계속 경비로 쌓이기 때문에 아마 조합 측으로서는 아마 갈등을 많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올해 실제 분양 물량은 계획보다도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2020년 연초 분양 물량은 1, 2월 합쳐서 전국에서 약 2만 가구 수준에 그치고 겨울이니까 뭐 분양을 하겠습니까? 잠시 동명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3월, 4월에는 4월 말로 예정된 아까 언제 민간 분양 상한가가 적용된다고 했죠? 4월 29일 날 적용된다고 했죠? 4월 29일 전에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서울 주요 재개발 재건축 단지가 집중적으로 분양을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봄이죠. 그리고 봄에 또 사람들이 청약시장이라든가 아파트 분양시장이 만개하는 시즌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2020년 4월 29일 전에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분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서울 동작구 흑석 3구역, 종로구 힐스테이트 이게 예정되어 있고 4월에는 당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단지인 바로 둔촌주공이 일반 분양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아마 무조건 4월 전에는 해야지 이 조합도 살고 둔촌주공 아파트에 손해가 안 가게 하려고 아마 조합 측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뭐 공급 부족이다 하니까 이 둔촌주공은 살아날 수 있도록 아마 배려를 한 것 같아요. 둔촌주공의 이런 분양 일정에 맞춰서 아마 민간 분양 상가 상한제 유예 기간도 둔촌주공 때문에 아마 4월 말로 미뤄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군 이래 최대 재건축 강동구 둔촌주공 분양이 4월 달에는 예정이 되어 있고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크게 저렴하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가점이 높은 청약 통장이 되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 만약에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면 저번에 영상에서 한번 봤죠. 얼마였습니까? 3,550만 원이 아니었죠. 2천만 원대였죠. 돈이 없으신 분들은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이것을 대출 규제를 어떻게 벗어날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청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단순하게 한번 계산을 해보더라도 조합 예정가가 3,550만 원이야. 평당 3,550만 원이야. 그럼 30평이면 얼마입니까? 곱하기 3하면 9억이 넘죠. 조합원 분양가가 9억이 넘는다는 것이죠. 물론 HUG의 그 대출을 받기 위해서 조합 측에서도 적당하게 뭐 일반 분양가를 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억이 넘어버리면 대출이 안 돼버리잖아요. 아니면 대출이 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분양가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아마 9억 선에서 어떻게 조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30평대. 20평대도 한번 보실래요? 조합원 분양가 3억 5천에다 20평대 한번 곱해보세요. 250, 236, 8억 정도 되잖아요. 8억 5천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20평대는 아마 9억 이하에서 아마 형성되지 않을까. 그리고 15억 되면 아예 대출이 안 되니까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입주를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력이 안 되신 분들은 당첨이 되더라도 정말 골머리를 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투기 어린이들이야 저도 마찬가지고 투기 어린이들이 접근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지만 2020년 서울 분양 예정 주요 단지 이 아파트 중에 한 개라도 당첨이 되면 아마 프리미엄을 통해서 인생 역전을 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차곡차곡 성실하게 종잣돈을 모으신 분들은 잃지 마시고 이 체크를 하세요. 3월, 4월, 5월, 6월 4월 달에 민간 분양가 상한제 그 유예 기간이 적용이 되죠. 종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3월 달에서 4월 달에 분양하는 흑석 3구역이나 힐스테이트 세운이나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아마 그 분양가가 높게 책정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는 5월 달부터 적용되는 수색 13구역, 수색 7구역, 용두 6구역, 장이 4구역, 증산 2구역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내 아까운 청약 통장을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열외 지역인 흑색 3구역이나 힐스테이트 세운이나 둔촌주공에 하지 않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이 아닌 둔촌주공이나 힐스테이트 세운 흑색 3구역에 청약을 신청하기보다는 오히려 수색 13구역을 비롯해서 2020년 5월, 6월, 7월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받는 지역에 청약을 하는 것이 오히려 로또 복권될 확률이 상당히 크다.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도 그렇고 분양가가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둔촌주공이 상당히 좋은 초대형 규모의 단지긴 하지만 오히려 투기 어린이라든가 청약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물론 무조건 당첨만 되면 돈은 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가 자체가 상당히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당첨되는 순간부터 적지 않은 프리미엄이 붙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요 2020년 상반기 2020년도에 서울에 분양이 되는 주요 재건축 단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2020년 상반기의 핵심 과제는 바로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분양까지 적용이 된다. 유예되었던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4월 29일 날 종료가 된다. 그리고 둔촌주공이 드디어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면서 분양을 한다. 둔촌주공이 당첨되는 것은 로또 복권 정도는 아니지만 워낙 전 국민이 집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2020년 5월 이후에 분양되는 재건축 단지보다는 뭐 로또 복권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워낙 상징성 있는 재건축 단지이기 때문에 무슨 수를 쓰더라도 당첨만 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2020년 아파트 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풀리는 보상금이라든가 현금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점진적인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